이번 주제는 이제 이완주 선무사님께서 쓰신 자료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서두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 손자녀 장녀에 대한 증여의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데요. 실제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90세, 100세예요. 받는 사람도 60세, 70세예요. 손주도 20대 후반, 30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재산 물려주게 되면 자식들도 이제 중장년, 시니어 세대니까 손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 용어를 노노상속이라고 해서 세대를 건너뛴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년이라는 거 50세, 55세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세금에서 있어서도 결국은 내 자녀한테 주고 또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또 많이 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죠. OECD 국가는 최고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럴 때는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가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숫자로 접근을 해도 절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기고문을 썼지만 20억의 재산을 내 자식한테 주면 6억 정도 세금이 나가고요. 남은 14억을 다시 그 자식한테 주게 되면 또 3억 7천, 즉 20억 중에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고 절반만 손주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20억을 아들, 딸을 건너뛰고 바로 손주한테 주게 되면 30%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납부해야 될 세금은 7억 8천 정도이기 때문에 20%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20% 정도가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절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손주한테 주고 이렇게 된 플랜에서 아들이 상속세를 제외한 이 재산을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전제 조건이 이 재산이 그대로 넘어갈 때 그때에 이렇게 크게 절세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주는데 아들이 이 재산을 좀 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요렇게 드라마틱한 구조보다는 조금 더 덜 절세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제 유리한 점은 이런 거죠. 이미 내 자녀한테 10억 이상 증여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를 하면 40% 또는 50%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손주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손주들은 새롭게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10% 구간부터 다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같은 경우를 증여할 때도 손주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자식들한테 이미 많이 줘서. 그런데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손주들은 미성년이거나 학생인 경우들 또는 사회초년생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부해야 될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하냐? 이때는 아들, 딸이 다시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주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빠, 엄마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될 구간에 해당되는 것도 증여재산이 크면 연부연납을 통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현금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낸다라면 좋은 물건을 미리 받아서 충분히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한테, 즉 세법상 상속인한테 증여를 했으면 증여를 하고 내가 몇 년? 10년을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내 상속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근데 이미 내가 85세, 90세라면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상속인 외자인 손자, 손녀나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5년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증여를 하고 싶다라면 아들, 딸을 건너뛴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순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류분 관련돼서도 법정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키는데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 특히나 이제 아들이 딸이 살아 있는데 손자 손주들한테 증여한 재산은 손자 손주들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는 이 가족 관계의 어떤 걸 잘 몰라요, 재산들을. 그랬을 경우에 손자 손주들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에서도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상속인 외자한테 준 그렇습니다. 거는 1년만 지나면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예, 있다는. 몰랐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손자 손녀들한테 줄 때는 상속 재산에 대한 어떤 그 절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분쟁까지 예, 예.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렇습니다.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라고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그러니까 손자에게 5년 내 증여하면 5년 지나면 아주 좋은 뭐 합산도 안 되고 좋기는 한데 손자한테 주고 5년 안에 혹시 유고가 발생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데 그렇죠. 그때 기존에 냈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데 이 할증과세 부분은 빼주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낸 게 뭐 예를 들어 13억을 세금을 냈다, 아니면 1억 3천을 냈다라고 했어도 30%도 할증이 돼서 이게 5년 안에 합산이 돼버리면 5년 안에 유고하심으로 해서 합산이 되면 1억 3천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할증 부분을 제외한 1억만 빼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최소한 몇 년? 5년 이상은 건강하게 사셔야만 아무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